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2026년 6월 12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그럼 뉴스 보시죠. 홍명보 오늘 운명의 첫고전. 손흥민은 통산 4골 도전한다. 월드컵 시작했고요. 이러니 저러니 소리 나올 건데 우짜는 어차피 안 보니까 상관없고요. 혹시라도 이것건 월드컵 보면서 해가지고 이걸 해가지고 투표지 부족 사태, 초유의 투표지 부족 사태. 그 말고도 천지백가래 나오고 있죠, 지금. 엉망진창. 이거는 시스템이 아니고 그냥 완전히 개판 5분 전으로 운영됐다는 게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투표지 부족 사태를 포함한 선관위, 그러니까 참정권 훼손 이 건이 월드컵으로 해가지고 유야무야 해가지고 그냥 가지고 잘 모르게 넘어간다. 그럼 미래 없다고 봅니다. 넘어가고요. 압수본 투표용지 사태 선관위 압수수색 13시간 만에 종료. 노태학 등 10여 명 피의자 적시. 용지사 고의성 입증. 당연히 고의성 입증해야지. 물론 까마귀 날자마자 배 떨어진다. 각 건을 거기서 고치지 마라 해가지고 이런 얘기 옛날 속담도 있습니다만 왜 이 짓꼬라지가 해가지고 나왔는지 그것도 60%도 말도 안 되는 겁니다만 투표지를 갖다가 50%만 인쇄해라. 최근에 투표해가지고 투표율을 갖다가 봤다면은 50% 인쇄하라는 거는 정말로 개념 반말아 처문 거라 보면 되죠. 고의성 입증, 지금 정황상으로는 고의성이가 충분히 의심되고도 넘습니다만 이거를 갖다 입증하는 거는 또 별개 문제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경찰 낀기사 하는 거 우짜견 쪽으로 별로 믿음이 안 갑니다. 전재수권 봤잖아요. 특검도 하는 거 봤죠. 전재수권 봤잖아요. 별로 믿음 안 갑니다. 하여간에 유야무야 이거 그냥 넘어가면요, 앞으로 민주주의 첫 떠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 넘어갑니다. 국민연금 은퇴 후 소비절벽 만다. 아이고 좋은 소리 하고 앉아있네. 저자산층일수록 효과적. 국민연금 연구원이 지그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낸 거네. 자산 적을수록 연금 효과 뚜렷. 연금 쓰고 부채 하지층 소비들은 가구가 격차 미세하게 감소하는 효과. 진짜 웃기고 자빠졌네 진짜. 지그가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국민연금 연구원, 부연구원과 전문연구원 둘이서 국민연금이 소비 불평등을 완화하는가 중고령층 소비 행태 분석을 중심으로 연구 리포트에서 우리나라 중고령층은 일자리에서 물러난 뒤 소득이 갑자기 줄어드는 소득 절벽을 겪는다.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거? 이거 당연히 겪는 거 아니야 이거? 기본적으로 따박따박 월급 받던 거에서 은퇴하면 당연히 소득 절벽은 당연히 겪는 거지. 안 그래요? 기초연금 이것도 다 나오네. 이거 때려치워야 된다 이거라네. 국민연금 받으면서 왜 기초연금을 받습니까? 때려치워야 된다. 이게 원래 기초연금 우리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기초연금 나온 취지가 뭐예요? 국민연금 사각지대, 그러니까 국민연금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짜 기준으로 보면 보자. 지금 뭐냐? 우짜 부모님 세대죠. 부모님 세대의 경우에는 이 기초연금으로 당분간 땜빵한다 이러는 거지만 벌써 우짜 나이만 돼도, 그러니까 지금 벌써 아무리 짧게 잡아도요, 60대 중반 그 밑으로는요, 필요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거. 국민연금을 그러면, 그 받지 말든가, 그러면. 기초연금으로 다 땜빵 하려면. 이걸 왜 쳐놔두고 앉아가 이 짓을 하고 있냐냐고. 이거네, 간단하게 코멘트 합니다, 이것도. 이재명이가 국민연금을 지 꼴린 대로 쓰고 잡아있죠. 지금 해가지고 환해지까지, 그러니까 환율시장까지 개입하는데 써먹고 있는 게 국민연금입니다. 이따구로 쓰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따구 좋은 소리 해봤자 안 먹힌다, 효과 없다,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 금덩이 보시죠. 금덩이 가지고 3.44% 상승해서 1온스에 4211.88달러가 됐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금덩이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나름 의미심장한 움직임을 보여주는데요. 1970년대 금 강세장, 그러니까 그때 언제입니까? 인플레이션 웨이브 타고 오를 때죠. 그때 또 금값도 올랐고, 1970년대 금 강세장과 현재 2026년 현재 이때를 갖다가 요즘을 갖다가 비교할 수 있는데, 1970년대 금 강세장 때도 금값이 중간에 폭락한 바 있습니다. 1970년대를 대입할 경우 지금 현재 이 금값의 경우는요, 현재 수준에서 3배 가까이 올라야지만 1970년대 금 강세장에 필적하는 수준이 됩니다.
물론 우장현적으로는 이미 예상하고 있는 가격대도 있고 대충 뭐 2030년 뭐 그 정도 해가지고 그때쯤부터는 좀 이제 털어야 되겠다 이런 뭐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하여간에 그 세배면은 뭐 이거 뭐 대충 잡아도 4천 뭐 4천 달러라고 보고 세배면 12,000달러입니까? 예, 근데 우장현적으로 4천 뭐 12,000달러까지는 가겠나 생각은 하는데 하여간에 현재 수준에서 한 3배는 올라야지만 1970년대 금 강세장과 필적할 만하다 이렇게 됩니다. 뭐 단순 비교죠. 하여간에 2026년 1월 피크, 요 2025년 1월 요 말에 해가지고 피크 찍었죠. 이때 대비해서 현재 금값이 어제 기준에서 마이너스 21% 하락했었고요. 2008 금융위기 때 금값이 얼마나 하락했다? 마이너스 30% 하락한 바 있고 2020년 우한폐렴 때는 또 마이너스 28% 해가지고 폭락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 지금 고점 대비해서 21%면요. 하락폭이 아직까지는 작다고 할 수 있고요. 역사적 평균치를 기준으로 할 경우 금덩이 사이클은요. 앞으로 한 2년은 더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덩이 사이클 어떤 사이클? 상승장이 2년 정도는 더 지속될 수 있다. 역사적 평균치를 갖다가 대입할 경우. 자, 지금 현재 고려해야 될 것은 첫 번째,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경우 패드 미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문제는 경기 침체, 리세션에 들어갈 경우 패드가 또 뭘 해야 됩니까? 금리 인상이 아니라 완화 정책 뭡니까? 금리 인하하고 뭐 이런 거죠. 완화 정책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 이거는 반드시 고려해야 되고 두 번째, 현재 금리 수준에서 금리를 더 많이 인상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스스로를 더 어렵게 만든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뭐 장기적으로 금리가 계속 상승하는 건 상승하는 겁니다만 지금 당장에서 뭐 금리를 갖다 뭐 계속해서 뭐 아몰랑 계속 올린다 이거는 힘들고 중간에 한 번씩 가지고 저 뭐 김도 빼주고 뭐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번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되니까 하여간에 추세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많이 더 인상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스스로를 더 어렵게 만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정부 부채, 정부 빚은 실물 자산에 대한 투자를 유지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덩이에 대한 금에 대한 펀더멘탈한 투자 근거는요. 여전히 업자가 보기에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봅니다. 어쩌든지 이란전 재개 분위기로 인해서 인플레이션과 실질 금리 변동이 지정학적 요인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면서 금덩이의 안전자산으로서의 지속적인 매력 발산이 현재 힘든 상태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볼린저 밴드 밖으로 뛰쳐나갔다가 어제는 다시 수납이 됐죠. 요약하면 뭐 말이 긴데 요약하면 패드의 금리, 미 연준의 금리 인상 기대감이 커졌는데 금은 옛날부터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인정받아 왔지요. 하지만 금리 인상은 금에 있어서 어떤 문제를 일으킵니까? 금은 이자를 주지 않습니다. 금은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이자를 주지 않습니다. 즉 금리 인상은 수익을 내지 못하는 금을 보유하는 데 드는 기회비용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이 금값의 압박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 말이 됩니다. 인플레이션, 중앙은행의 금매입, 국가부채 문제, 통화가치 하락 우려는 금값을 지지하고 있고요. 금덩이, 금값 상승을 계속해서 예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술적인 얘기를 조금 말씀드려보면 6월 12일 오늘이죠. 예, 오늘 해가지고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정확하게는 어제입니다. 어제 6월 11일인데 오늘이 뭐 우리 시간으로 6월 12일이니까 뭐 간단히 통쳐서 말씀드리죠. 금덩이 저항선 위로죠. 위로 있는 라인 금덩이 저항선은요. 1온스에 4,180달러 넘어섰죠. 예, 다시 해가지고 다시 밑으로 깔아앉아서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또 어떤 저항선이 있다? 4,200달러의 저항선이 있습니다. 그 넘어섰죠. 예, 넘어섰습니다. 어제 하루 만에 가지고 다 해가 넘어섰다. 그러면 이거 4,200달러가 넘었으면 그 다음에 어디 있느냐? 4,250달러에 또 저항선이 있고 4,350달러의 저항선이 있습니다. 대충 여기쯤 4,450달러, 4,250달러 요래 되죠? 예, 요렇게 위로 저항선이고요. 밑으로 보면은 4,100달러가 상당히 중요했는데 어제 가지고 뚫린 다음에 가지고 요걸 갖다가 4,100 라인을 사수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일단 사수하고 쭉 올렸습니다. 하여간에 4,100달러를 다시 이론세 4,100달러를 다시 사수할 것인가에 관심 갖던 가운데 이 밑으로 지지선 떨어지는 거 지지선은 4,000달러의 지지선이 있고요.
그 밑에는 3,883달러, 여기에 또 지지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000달러 깨지면 3,900달러도 아니고 3,883달러의 지지선이 있다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고, 뭐 계속해서 차트는 바뀌니까 업데이트는 또 새로 하도록 하고요. 자, 넘어가서 자, 은덩이는 6.21%좀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라가지고 아이고 이거는 202% 터치했네요. 6.21% 상승해서 1온수에 67.33달러가 됐습니다. 금덩이에 대해서 저항선, 지지선 말씀드렸으니까 은덩이도 좀 업데이트를 해보죠. 은덩이의 저항선, 그러니까 위로 있는 라인, 위로 있는 라인은 일단 65달러하고 66달러 해가지고 촘촘히 저항선이 있었는데 다 돌파했습니다. 해가지고 어제 가지고 다시 상승하면서 해가지고 다 돌파했고요. 다 돌파했기 때문에 다음으로 볼 수 있는 저항선, 위에 있는 저항선은 71달러, 71달러 여기 71달러의 저항선이 있고 그 위에는 또 어디 있다? 72달러, 촘촘합니다. 72달러까지 또 저항선이 있습니다. 반대로 밑으로 떨어진다 할 때 보는 지지선은 1온스에 63.39달러였고요. 그리고 62달러, 그리고 61달러 상당히 촘촘하게 또 여기도 지지선이 존재한다는 거. 일단은 뭐 올라갔으니까 오늘도 어떻게 될는지 봐야 됩니다만 하여간에 올라갔으니까 일단은 뭐 땡큐죠. 예, 땡큐입니다. 그러니까 하여간에 저항선 위로는 지금 현재 이 67달러, 그러니까 67.33이 됐으니까 66달러 있던 저항선을 갖다가 뚫고 올라갔으니까 71달러와 72달러까지 일단은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넘어가고요. 자, 브렌트유 보시죠. 브렌트유는 해가지고 마이너스 4.26% 해가지고 많이 떨어졌습니다. 왜 떨어졌습니까? 뭐 MOU 해가지고 뭐 사인 아니면 해가지고 떨어졌죠, 트럼프가? 예, 그래가지고 떨어졌습니다. 야, 요 90 라인에 딱 걸리죠. 90 해가지고 요 라인에 언저리에 싹 걸립니다. 자, 브렌트유는 마이너스 4.26% 하락해서 1배럴에 89.14달러가 됐고요. 서부 텍사스유는 마이너스 3.97% 하락해서 1배럴에 86.45달러가 됐고요. 오만 8월물은 2.58% 상승해서 1배럴에 88.08달러가 됐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네, 이거는 가지고 달러인데스입니다. 달러인데스는 어제 가지고 트럼프가 MOU 탄핵을 한 바람에 가지고 좀 떨어졌습니다. 좀 떨어졌습니다. 하이가 100.313, 로우가 99.586, 요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는 0.35% 떨어져가지고 99.708이 됐고요. 지금 좀 이따가 해가지고 이어서 해가지고 우자가 그 윗대한 MOU 타령과 관련해서 조금 트럼프의 말과 이란 쪽 말이 어떻게 다른지 우자가 간만에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 맨날 같은 얘기 하기도 지겹고 이래가지고 패스하고 있었는데 오늘 또 얘기를 해보죠. 자, 넘어가고요. 내고는 달러 인덱스에 이어서 우리나라 원화입니다. 똑같죠? 0.36%, 달러 인덱스가 0.35% 하락인데 우리나라 원화는 0.36% 상승,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트 모양도 그렇고 어제, 그러니까 지난 24시간 동안은요, 우리 이 위대한 한국 외환당국이 개입 안 해도 달러가 스스로 해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해가지고 그 영향 덕분에 이렇게 좋아진 겁니다. 순전히 달러 노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하여간 0.36% 좋아져가지고 1달러에 1516.63원이 됐습니다. 간만에 달러 인덱스하고 비슷한 차트 모양을 보여줬다. 하루짜리지만 비슷한 모양을 보여줬다. 이렇게 되고요. 자, 넘어가서 자, 엔화입니다. 엔화 차트가 그러니까 달러하고 걸추 비슷하게 나옵니다. 역시나 뭐 해가지고 바스켓, 통화 바스켓에 들어가는 거니까 뭐 비슷하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여기도 0.35% 좋아져서 1달러에 159.962엔이 됐습니다. 좋아졌는데 159.9엔이다. 심각합니다. 여기 진짜 심각한 겁니다. 이거 진짜. 하여간에 넘어가가지고요. 자, 일본의 금리 인상과 관련한 얘기를 갖다가 좀 말씀드려 봅니다. 블룸버그 설문조사입니다, 이거. 예, 블룸버그 설문조사인데, 여기에 응답한 이코노미스트, 그러니까 경제학자 51명, 51명 중 49명, 49명이 6월 15일부터 16일 다음 주에 있는 일본 중앙은행의 정책 미팅에서 일본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25 베이시스 포인트 0.25% 인상해서 일본의 금리를 갖다가 1.0%로 올릴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기존 예상은 4월이었습니다. 4월에 금리 인상 예상이었지만 이란전 여파로 인해 가지고 6월로 미루어졌고요. 1.0%로 올리면 1995년 이후 일본의 금리가 최고 수준이 되며 30년 만에 처음으로 일본의 금리가 1.0%를 넘게 되는데요. 이 같은 설문조사에서 이코노미스트들은
올해 2026년 연말까지 금리가 1.25% 그러니까 한 번 더 올린다는 소리죠. 0.25% 25 베이시스 포인트 추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는 2026년 올해 한 해만 일본 중앙은행이 두 차례 금리 인상을 할 것이라는 걸 의미하고 응답자 중 71%는 6개월마다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라고 예상했습니다. 금리 인상은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은 이란전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일본의 인플레이션 위험이 높아진 가운데 나온 것으로 응답자 중 이 설문조사 응답자 중 60%는 일본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억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6월 15일에 또 다른 관심 포인트가 있는데 뭐냐 하면 일본 중앙은행의 국채 매입 축소 프로그램 관련 결정입니다. 이거를 잘 봐야 되는데 대다수의 애널리스트들은 일본 중앙은행이 2027년 내년 4월부터 이 국채 매입 축소 프로그램을 갖다가 속도 자체를 늦추거나 또는 중단할 것으로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코리아 인베스터 나왔죠. 그러니까 한국 증시 얘기하는 겁니다. 마진론 가지고 아이고 포스 강제로 가지고 세일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대규모 청산이죠. 리퀴데이션. 자, 말씀드려 봅니다. K 증시 대규모 청산 임박이다 해가지고 말씀드리죠. 한국 투자자들이 신용 융자로 인한 주식 강제 매도, 우리나라 말로 하면 반대 매매, 영어로 치면은 liquidation, 청산이죠. 청산에 직면해 있다는 블룸버그 차트입니다. 2026년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사이에 강제 청산 금액이 급증해서 2천억 여기죠, 이쪽 우리 원으로 되십니다. 2천억 원 가까이 해가지고 증가했습니다. 강제 청산되는 금액 자체가 이러면서 올타임 하이를 갖다가 기록했는데요. 이번 강제 청산 압박은 개인 마진 부채, B2죠, B2. 사상 최고인 38조 원, 달러로 환산하면 249억에 육박하는 가운데 발생한 것으로 이 강제 청산 압박이 코스피 지수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해 수백만 명의 개인 투자자들의 이 레버리지, 간단히 말씀드려, 퉁쳐서 말씀드리면 그냥 레버리지 개인 투자자들, 수백 명의 레버리지 개인 투자자들이 추가적인 강제 매도 또는 반대 매매 또는 청산에 노출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널뛰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6월 9일에 사상 처음으로 90을 돌파했는데요. 아시아 시장에서 가장 집중된 증시 중 하나인 한국 증시의 극심한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한지 이걸 갖다가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를 갖다가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코스피 지수 전체 시가총액의 50% 이상 그리고 2026년 올해 증시 상승분의 거의 75%를 다 해먹고 앉아있는 상황에서 전체 상승세가 꼴랑 두 종목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심각함이 있죠. 관련해서 오자는 이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우리나라 증시를 두고 버블 차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버블이 터질까 말까 상당히 관심 가죠. 일단은 오자가 해가지고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선배 우리나라 해가지고 코스피 혹시라도 버블 터지면요 선배로 해가지고 볼만한 차트가 뭐 있다? 비트코인이 있습니다. 오자는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또 중국의 히토리 통제 이게 가격 급등으로 이어졌다 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자, 방위산업, 항공우주,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이트리움 여기죠. 이트리움 산화 이트리움이 되죠. 이트리움 가격이 2025년 4월 이후 14,000% 무려 14,000%입니다. 14,000% 이상 대폭등했어. 1kg에 1,100달러를 갖다가 기록하고 있고요. 이거 미치듯이 튀어가지고 그 영의 수렴됐다가 미친 듯이 튀고 있습니다. 이렇게 튀니까 14,000%가 되죠. 폭등하는 거죠. 그리고 전기 모터 그리고 군사 장비 등에 쓰이는 고성능 자석 제작용 첨가제인 디스프로시움 이거죠. 디스프로시움 여기 또 산화 디스프로시움 되죠.
이 디스프로시움은 같은 기간 요 라인 찍어 놓은 거죠. 2025년 4월 이 뭡니까? 해방의 날 아닙니까? 해방의 날. 자, 요 기준에서 이 이후 기간까지 해가지고 같은 기간 450% 폭등해서 1kg에 1,450원이라는 1,450달러가 되고요. 그리고 전기차와 풍력 터빈용 연구 자석에 사용되는 테르비움 여기 있죠. 여기도 또 산화테르비나 돼 있는데 테르비움 이거는 같은 기간 요거 기준선을 여기 잡아서 같은 기간 무려 350% 폭등해서 1kg에 4,500달러 여기 있죠. 4,500달러 이렇게 됩니다. 히토류 가격 폭등은 트럼프의 관세 인상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이 2015년 4월 4일부터 이트리움, 디스프로시움, 테르비움을 포함한 7개 히토류 원소에 대한 수출 허가제를 시행하면서 수출 허가제, 뭐 말이 좋아서 허가제죠. 그냥 통제죠, 통제. 예, 통제 시행 이전 12개월과 비교해서 이트리움은 마이너스 50%, 디스프로시움은 마이너스 60%, 테르비움은 마이너스 50% 각각 수출량이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가지고 가격이 이래 미치듯이 폭발하고 있다. 이게 됩니다. 자, 넘어가고요. 이거는 이란전 104일차 해가지고 요약해서 말씀드리죠. 먼저 해가지고 트럼프하고 이란 얘기 나오는 거 그게 앞서가지고 베트남 얘기 우짜가 띵가 먹었는데 그다음 뭐 추가를 합니다. 이란전으로 인해 연료 공급이 차질을 빚자 베트남 정부는 에너지 안보 강화 조치로 석탄 광산의 증산을 갖다가 서지 파워 디맨드 해가지고 왔죠. 그래 하이콜 그러니까 나오니까 그러니까 생산량 증산을 갖다가 해가지고 용인했다 허용했다 이게 됩니다. 베트남 정부 웹사이트에 게시된 발표에 따르면 베트남 광산들은 내년 2027년 말까지 허가된 생산량의 최대 15%까지 초과 생산할 수 있게 되었고요. 석탄을 더 캘 수 있고요. 단 초과 생산된 석탄은 전력 생산에만 사용되고 허용된 석탄 비축량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허용된 석탄 비축량은 무슨 말이죠? 해가지고 캔에서 더 많이 캔에서 쟁여두지 마라 이 소리죠. 예, 쟁여두지 마라. 혹시나 나중에 가격이 틀 거에 대비해서 쟁여둔다. 그 짓은 이제 용납 안 한다. 이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트럼프 이란과 방금 훌륭한 합의 맨날 있다고 소리하고 앉아있고 이란은 최종 결정 안 내리죠. 이란도 맨날 이러고 있고 둘이 얘기가 이래. 예, 트럼프 문서 최종 조율 단계 아마 주말 유럽사 서명식 부통령이 참석 핵무기 보유 금지 모르고요. 이거 모르는 소리입니다. 예. 즉시 호르무즈 해역 개방 대이란 해상 봉쇄 해제 아이고 참네. 뭐 이래 얘기한대요. 우자가 그냥 해가지고 연합지라시 볼 필요 없이 우자가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뭐 어째 돌아가고 있는 판인지 가지고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트럼프는 모주타바가 이란하고 미국하고 이란 합의안을 승인했고 곧 사인할 거다 이렇게 하면서 크게 봐서 네 가지라나 5가지 세부 사항을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합의안 서명을 한 후에 미국의 해상 봉쇄는 해제된다. 두 번째, MOU 양해 각서는 이란 내 모두로부터 승인받았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란 내에 있는 모두가 이 MOU 양해 각서를 승인했다. 이 소리가 되는데 요걸 갖다가 우리가 관련 회원용으로 올린 것도 있습니다만 지금 이란의 경우는 뭐 하나로 통일이 안 됩니다. 하나로 통일이 안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양해각서 사인한 다음에 이란 혁명 수비대가 털고 나온다 이러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이란 내 모두로부터 양해각서가 승인을 받았다 이렇게 떠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 된 건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어서 세 번째, 하르그 섬에 대한 군사작전은 철회된다. 네 번째,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공식 합의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쯤 해가지고 이거 올려가지고 여기죠. 토요일이나 일요일 이쯤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떠들었고, 다섯 번째, 그런데 트럼프는 합의 시한을 정하지 않고 있으며 웃기죠? 예, 그러면 이란이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고 이성적으로 확신하고 있다. 뭐 말인지. 무슨 외교판에서 이성적으로 확신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합의 시한을 정하지 않고 있고 이란이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고 이성적으로 확신하고 있다 이렇게 트럼프가 얘기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트럼프 말만 전하면 그렇잖아요. 예,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이란 측 얘기, 특히
이란 혁명 수비대에서 나온 얘기를 갖다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란 측에서는 현재 상황에 이르기까지의 전말을 깐다 이러면서 파러스 뉴스 여기에서 관련 내용을 했습니다. 물론 뭐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가지고 뭐 그래 하는 건데 뭐 할 얘기 나한다 이거죠. 하여간 파러스 통신, 파러스 뉴스를 통해서 얘기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미국이 합의안 초안에 대한 새로운 추가 요구에서 전술적으로 후퇴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뭐 추가로 더 넣었다가 이제 안 한다고 안 하기로 했다 이렇게 했다가 트럼프가 SNS에서 위협적인 어조를 강화하며 이란이 폭격에 굴복했다는 식의 내러티브 이야기를 만들어내려 하고 있지만 협상 현장의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이란 측에서 하는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본지 특파원 정보. 이게 뭡니까? 파르스 뉴스, 파르스 통신에 있는 본지 특파원이 익명의 어디죠? 이란 혁명수비대 익명의 소스를 통해서 입수한 걸 통해서 보면 약 2주간 협상팀 간의 양해각서 초안이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고 테헤란과 워싱턴과 테헤란 간의 최종 승인만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검토 과정에서 트럼프가 이란 측 초안을 수용했던 미국 협상단의 합의와는 달리 여러 가지 세부 사항을 추가할 것을 다시 요구했고 이에 대해 이란은 검토하지 않겠다라고 한 후에 미국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았다라고 이란 측에서 얘기합니다. 자, 세 번째. 추가사항, 트럼프가 추가사항을 들고 나온 이후에 호르무즈 해협과, 자, 얘기가 잘 안 됐죠.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과 이란 남부 폭격, 그리고 헤즈볼라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협상은 사실상 중단되었고요. 자, 네 번째, 6월 11일, 현재 시간은 6월 11일, 그러니까 어제라 보면 되죠. 6월 11일 카타르 협상단이 중재를 통해서 미국이 추가 사항들을 철회했음을 발표했고 이는 이란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던 기존 합의안, 그러니까 이란 측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원래 그 미국이 합의안 초안에서 추가를 해가지고 다른 걸 갖다 더 낀 거 넣었다가 다시 전술적으로 후퇴했다가 다시 트럼프가 틀었다가 이랬는데 원래 그 합의안 그쪽으로 해가지고 다시 돌아갔다. 근데 이것도 이란 측에서 다시 또 저 리뷰를 하겠다 이 소리가 되겠죠. 예, 고려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 복잡하기도 한데. 간단하게 이란 측 주장은 한 네 가지가 됩니다. 이러는데 제가 막 간단하게 코멘트 할게요. 평가해 볼게요. 가스라이팅, 자가진단 이래 가지고 올려놨는데 양측 주장이 지들 입맛에 맞게 나오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가 곧 사인할 끼다, MOU에 사인할 끼다라고 얘기한 이유를 추정해 보면 다음과 같은 추정이 가능합니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IPO 기업 공개 뭡니까? 스페이스X죠. 스페이스X의 IPO에 너무 많은 돈이 걸려 있기 때문에 즉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위험 부담이 크다는 소리죠. 깨지면 안 되니까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짜견적으로 봅니다. 트럼프 갖고 사인할 기다고 막 떠드는 이유가. 참고로 스페이스X IPO 열기는요.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좀 더 말씀드리면 최소 하루 평균 1100만 배럴에 달하는 공급 삭제가 석 달째 이어지고 넉 달째죠. 예, 넉 달째 이어지고 있고 그동안 쟁여놨던 재고로 일부만 땜빵하고 이제는 미국이 제공하던 버퍼 완충 장치도 이제 6월 달에 사라집니다. 이런 가운데 글로벌 경제와 에너지 시장을 인질로 가스라이팅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우짜겐적으로 이렇게 평가해 봅니다. 물론 이란하고 미국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한국 데이트 폭력 연구소 이미지입니다만 그러니까 우짜가 쓰고 싶은 가스라이팅 얘기이기 때문에 이 이미지를 썼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요거는 미국의 5월 생산자 물가 PPI 해가지고 발표됐으니까 또 말씀드리죠. 미국의 PPI 생산자 물가 지수가 YOY 작년 동월 대비 4월에 5.7%에서 5월에 4월에 5.7%에서 5월에 6.5% 쭉 올라가죠. 퍼른 거 쭉 올라갑니다. 6.5%로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MOM 전월 대비로는 4월에 이게 1.4% 나왔는데 이것도 하향 조정됐어요. 4월에 1.1%인데 5월에도 똑같이 1.1%로 나왔습니다. 참고로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전월 대비 이 데이터는요. 시장 예상치가 1.1%인데 똑같이 1.1%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코어 PPI 근원 생산자 물가 지수라고 할 수 있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물론 뭐 일본 표현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만 하여간에
코어 PPI 근원 물가, 근원 생산자 물가 지수는 YOY 작년 동월 대비해가지고 4월과 같이 5월에도 4.9%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MOM 전월 대비를 했을 때는 4월에 0.7%, 이것도 4월에 1.0%인데 하향 조정된 겁니다. 4월에 0.7%인데 5월에 0.4%로 시장 예상이 0.5%인데 0.4% 시장 예상치를 살짝 하회하면서 상승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해가지고 오르는 건 오르는 거죠. 예, 오르는 건 오르는 건데 조금 해가지고 그 4월달 데이터를 하향 조정하고 뭐 이렇게 또 이 수정질이 들어갔다, 이거는 알고 계셔야 되고, 이어서 식품 에너지 무역, 식품 에너지 무역을 제외한 생산자 물가지수 PPI는 YOY 작년 동월 대비해서 4월에 4.4%에서 5월에 5.1%로 상승했고, MOM 전월 대비로 하면 4월에 0.5%에서 5월에 0.8%로 요거는 상승했습니다. 자, 이거 PPI까지 나왔으니까 또 뭘 봐야 됩니까? 금리 배팅을 봐야겠죠. 금리 배팅. 자, 이거 어제도 이미 우자가 보여드린 바 있습니다만, 어제 건 어디 어는 거냐? 요겁니다. 이거 어제 거의 이 시간 24시간 전, 하루 전에 했다가 우자가 캡처했던 걸 요로 됩니다. 그러면서 10월 FOMC 때 해가지고 금리 인상에 유력하다라고 해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자, PPI 나온다니 어떻습니까? 어이구, 금리 동결 쪽에 유력하죠? 예, 싹싹 바뀝니다. 계속 바뀝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요거였는데, 어제는 해가지고 10월 달이 금리 인상 유력했는데 PPI 데이터 나오는데 이거 금리 동결이 우세하다 이렇게 됩니다. 이 뒤에도 12월 달 거도 좀 빠지죠. 좀 빠집니다. 자, 이게 왜 빠지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코어 PPI 근원 생산자 물가 지수의 경우 시장 예상치 5.4%보다 낮은 4.9%로 나왔죠. 예, 요래 나왔습니다. 이래 나오면서 생산자 물가가 소비자 물가로 직접 전이 또는 전파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 금리 배팅이 이렇게 바뀐 겁니다. 예, 이렇게 세부적으로 보면 이렇게 바뀌었다 알게 됩니다. 요거는 어제 요 가지고 배팅 해가지고 우자가 24시간 전에 캡처한 거고요. 요거는 오늘 아침에 가지고 캡처한 거고요. 하여간 10월 달까지 다 해서 다시 동결 쪽이 우세한 거로 바뀌었다 이게 됩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요거는 해가지고 미국의 비료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쭉 떨어지고 있다 해가지고 말씀드리죠. 미국에서 널리 사용되는 질소 비료인 뉴올리언스산 과립 요소 가격이 1톤에 453.5달러, 이렇게 453.5달러로 하락하면서 2026년 2월 6일 이후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폐쇄로 중동 지역의 비료 수출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2022년 이후, 이때 2020년 이게 뭡니까? 이거 우크라이나 전이잖아요. 2022년 이후 최고치였던 4월 중순, 요거 대비해서 얼마까지 떨어졌다? 마이너스 36% 하락 또는 폭락입니다. 뭐 좋은 현상이라 할 수 있죠. 예, 하여간 참고로 이란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국가들 뭡니까? 페르시아만 산유국들이죠. 특히 카타르 이런 국가들이 전 세계 요소 수출량의 거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거 비료 가격 이 하락한 원인을 갖다가 지금 블룸버그에서 뭐라 말하냐면, 미국 농부들이 봄철 비료 살포를 마치면서, 비료 사용을 마치면서 미국 국내 시장이 비료 공급 과잉으로 전환된 계절적 수요 감소 때문이다. 뭐 말이 복잡합니다. 말이 복잡합니다. 공급 과잉으로 전환된 계절적 수요 감소 때문에 이래가지고 요게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자가 좀 까놓고 말씀드릴게요. 자, 농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거고, 우자가 이미 이거 5월 30일 뉴스 모임에서 한번 소개시켜 드린 바 있습니다. 뭡니까 이거? 미국 농부들 10명 중 7명이 자신들이 필요한 비료를 갖다가 모두 구매할 여력이 없다고, 이거 우자가 5월 30일 뉴스 모임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 데이터는 언제 나왔다? 4월 중순에 나온 데이터입니다. 우자가 까먹고 있다가 뒤늦게 소개한 건데, 이때 이미 4월 중순에 이미 비료를 갖다가 다 못 산다라고 이미 응답이 다 나왔어요. 이때 그나마 좀 사정이 나온 거는 미드웨스트 지역 48%이고요.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고 또 하나 또 있습니다. 좀 전에 블룸버그에서 뭘 했습니까? 미국 국내 시장이 공급 과잉으로 전환된 계절적 수요 감소라고 얘기했죠. 자, 농사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 농부들이, 그러니까 미국의 이쪽에 뭐 중부 이쪽에서 가장 많이 농사 짓는 게 뭡니까?
밀하고 밀가루 만드는 밀하고 옥수수 아니에요. 이 두 개가 가장 많이 재배하는데 대두도 있고 이렇습니다. 뭐 하여튼간에 이 봄밀하고 옥수수 파종 시기가 언제입니까? 4월입니다. 4월. 이거 리포트 나올 때 그때인 4월입니다. 그리고 늦어도 5월 말에 이미 이 파종은 다 끝나요. 그런데 보세요. 이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4월 달에 피크 찍고 떨어진 게 뭡니까? 이미 파종할 사람들은 비료를 갖다가 사가지고 파종을 다 했고 그 이후에는 이제 파종할 시기가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진다 이겁니다. 이거를 가지고 블룸버그에서는 미국 농부들이 봄철 비료 살포를 마치면서 그러면서 미국 국내 시장이 공급 과잉으로 전환된 계절적 수요 감소다 이래 얘기하는데 그냥 마땅히 말씀 수요 이거 봄철 여가지고 밀하고 그다음에 옥수수 이 파종 시기가 끝났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해가지고 비료 수요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진다는 소리입니다. 하여튼 뭐 정확하게 이것만 보면 무슨 얘기인지 알 수 없으니까 해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는데 하여간 이 사장 헤드라인 말고 그 내면에 또 이런 문제가 있다 이거는 말씀드리고 간단해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집트의 요소 가격 요소 비료 가격도 1톤에 640달러로 떨어져서 2월 말 이후 최저를 기록했지만 미국 비료 가격보다는 상당히 높은 상태입니다. 자 넘어가고요. 또 넘어가자. 요거는 가지고 내재 변동성 프리미엄이 올타임 하이다. 예, 올타임 하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폴로 차트인데요. 아폴로는 개별 주식의 내재 변동성 프리미엄이 30포인트, 여기죠? 30포인트, 인덱스 30포인트, 30포인트까지 치솟아서 올타임 하이를 기록했다면서 이는 투자자들이 전체 시장 대비 개별 주식에 대한 해지 비용으로 얼마나 더 많은 돈을 쓰고 있는지, 지불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내재 변동성, 뭐 이래가지고 신경을 쓰다. 뭐 이래 뭐 영어로 돼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는데 하여간 뭐 우리나라 말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내재 변동성 프리미엄입니다. 자, 내재 변동성 프리미엄은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는데요.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는데 이유는 뭐냐면 지수 상승이 소수의 대형 테크주, 기술주에 의해 주도되었기 때문이죠. 덕분에 투자자들은 시장, 증시 전체보다는 전체 기업 이런 게 아니라 전체 주식이 아니라 특정 기업 특정 개별 주식에 대해 점점 더 불안해하고 있으며 실적 부진, 경영진 교체, 경쟁 심화와 같은 기업별 충격 또는 기업별 위험으로 인해 기술주 강세와 나머지 기업들 간의 격차가 다시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형 기술주에 집중된 제로데이 옵션 거래 급증이 개별 종목에 대한 해지 수요를 부추겨 프리미엄을 더 확대 중이고요. 간단하게 뭐 복잡하게 뭐 이거는 항상 얘기하면 뭐 복잡한데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전체 시장이 안정된 것처럼 보일 때조차도 옵션 시장은 2014년 이후 그 어느 때보다 개별 주식에 대해 더 높은 위험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 차트는 표면 아래에서 개별 주식별로 누적되고 있는 심각한 스트레스를 말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전 세계 국채 발행량이 올타임 하이 역대 최대를 갖다가 찍었다 해가지고 블룸버그 차트 올려놓고 말씀드려 봅니다. 2026년 상반기입니다. 상반기에만 전 세계 정부들이 5,040억 달러에 달하는 부채, 국채, 그러니까 빚이죠, 빚을 판매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번 국채 발행 증가는 이탈리아하고 영국이 주도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뭐가 됐습니까? 국방비 증액, 에너지 보조금, 가계 지원 프로그램으로 인한 재정 적자 확대 때문이고요. 여기에 추가로 또 고령화와 금리 인상 또한 재정 적자에 대한 압박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우한폐렴 당시 요거죠. 우한폐렴 당시 봉쇄 조치로 인한 경제 지원을 위해 국채를 억수로 팔았죠. 예, 억수로 팔았던 2020년 상반기보다 더 많은 게 지금 2026년 상반기인데 우한폐렴 때 저금리로 발행되었던 채권들, 국채들의 만기가 돌아오면서 훨씬 더 높은 금리 수익률로 리파이낸싱 재융자하는 것도 이 증가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향후 중앙은행들의 금리 정책에 따라 하반기에도 새로운 채권, 국채 공급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2026년 6월 12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도란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